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세상 모르던 10대 때는 나뭇잎만 굴러가도 깔깔 재밌었는데요. 특별할 것 없는 지루한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냥 웃기만 해도 절로 행복해진다 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는 조상들의 지혜 속에 유머와 성찰까지 녹아있어 웃고 즐기는 사이에 인생의 통찰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베갯머리 친구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부처님의 버선. 어떤 늙은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희희낙낙하며 놀았다. 그날도 농부가 늦게 돌아올 줄로 알고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는데 뜻밖에도 농부가 돌아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나왔어. 문 열어. 어이, 뭐 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꿰는데 어디 갔어? 아무리 찾아도 버선 한 짝이 없는지라 급한 대로 한쪽 버선만 신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여편네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벌써부터 잤단 말이야. 이봐, 사내놈을 끌어들였지. 농부는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래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추워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 누웠어요. 어서 들어와서 녹여줘요. 아내의 녹여달라는 말을 듣고 나니 농부는 싫지 않아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엇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잡아당겨보니 낯선 버선 한 짝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빈약했으므로 농부는 훗날을 위해서 몰래 감추어 두었다. 며칠 후 늙은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뭐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것을 돌려달라고 왔네. 네? 그것이라뇨? 뭐 말입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선 말이야. 자네 저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험 있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한 대여세 됐으니까 이젠 아기가 들어서 쓸게야. 아주 귀한 것이네. 어서 빨리 돌려주게나. 그것이 부처님의 예, 제가 아주 잘 모셔두었습니다.
잠시만요. 농부는 무거운 짐을 일시에 벗어놓은 듯한 심정으로 기꺼이 그 영험한 버선을 스님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과연 10달이 지나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가죽침이 만병통치다. 소금장수가 어느 동네에 다다랐다.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쳤다. 부인이 먼저 소금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 소금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오. 집에 딸아이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을 살 사람도 없소이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지요. 그러자 어리숙한 부인은 소금 장수에게 저기 지붕 위에 고추 널어 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 주었다. 속으로 오호 쾌재라 하고 속웃음을 짓던 소금 장수는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 다녀오시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삽장문 앞에서 아가야! 하고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커다랗게 말만한 처녀가 나와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소. 하고 숨어버리자 소금 장수는 다시 근엄한 목소리로 이리 나오너라. 나는 네 외삼촌이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게 컸구나. 여기 오다가 네 부모를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나더러 잘 봐주라고 하더라.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나와서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거는데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금시금하지? 예. 그게 속병이 있어서 그렇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지? 예. 그 봐라.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그리고 높은 데 올라가거나 다름질 치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숨이 가쁘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물었다. 이것은 도인들의 처방인데 그 속에 든 고름을 빼야 한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내가 제일로 잘하는 기술이지.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예.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우련해질 때까지 참아라. 그래야 병이 다 낫는다. 결국 허기를 채운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놓고서 처녀에게 한마디 당부를 했다. 그리고 가죽침을 놓아 흰 고름을 빼내 그것을 종지에다 잘 받아 두었으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거라. 세 번째 이야기. 거짓말이 제일로 재밌어. 거짓말을 아주 좋아하는 대감이 있었다. 얼마나 거짓말을 좋아하던지 자신이 속아 넘어갈 거짓말을 하는 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 대감의 딸은 먼 고을까지 소문난 절색이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 대감을 찾아와 거짓말 내기를 했지만 속이기는커녕 늘 곤장만 맞고 쫓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키도 작고 못생긴 한 총각이 찾아와 거짓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에 머리가 수백 평이 넘는 아주 큰 미륵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륵불의 넓은 머리 위에서 삼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삼배로 아주 커다란 그물을 만들었답니다. 그물이 얼마나 큰지 백마지기가 넘는 논을 다 덮을 만큼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엔 기러기가 수만 마리 날아와서 모두들 그물을 발에 걸고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대감은 어느새 총각의 이야기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갔다. 그러자 전 그물줄을 얼른 잡았고 함께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날았을까요? 기러기들이 백두산 산봉우리에 내려앉았는데 저는 그 그물로 기러기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걸로 집채만한 가죽자루를 샀습니다. 그 가죽자루에 백두산 꼭대기에서 불어오는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을 채웠지요. 그리고 그 바람을 전 작년 여름에 대감님께 팔았는데 그 돈을 올 가을에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온 겁니다. 자,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 말에 대감은 그런 일이 없다며 펄쩍 뛰었고 총각은 빙그레 웃었다. 자, 그럼 분명히 대감님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러하니 대감은 별 수 없이 딸과 혼인을 시켜주고 말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거짓말을 좋아하는 대감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 보다 못한 사위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겠다며 올라간 사위는 헐레벌떡 뛰어와 장인에게 바위에서 꿀이 나오는 석정을 발견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먼저 장인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그리고는 집으로 내려와 장모에겐 산 위에서 장인이 사고를 당했다며 거짓말로 깨어 장모를 산으로 유인하고는 자신이 먼저 장인에게 가 이번에는 장모가 다쳤다고 알렸다. 아이고, 놀란 장모는 산으로, 장인은 아래로 가던 중 중간에서 딱 마주친 두 사람. 장인은 화가 났지만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신의 탓인지라 그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앞으로는 꿀을 보든 불을 보든 못 본 척하게. 이걸 또 잘 새겨들은 사위는 며칠 후 한밤중에 집에 불을 질렀다. 사위는 자기가 한 짓이지만 놀란 척 하면서 침착하게 부인을 깨워 불난 걸 알려주고는 부인이 나간 자리에 돌아 누워 잠을 자는 척 했다. 아이고, 아이 불이야, 아이 불이야, 불이야, 아이고. 뒤이어 일어난 장모와 장인은 놀라 서둘러 불을 껐고 난리가 났다. 불길이 잠재워진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그제서야 사위가 없음을 알아차린 장인이 사위의 방문을 열어보니 이게 웬일인가.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사위는 떡하니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장인은 너무나 화가 나 사위에게 야단을 쳤다. 이런 고얀, 자네 지금 뭐 하는가? 아이 불이나 홀랑 다 타서 죽을 지경인데, 아이 잠이나 자고 있다니. 사위가 부스스 일어나며 말한다. 그 장인어른, 앞으로는 불을 보든 꿀을 보든 못 본 척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그 일로 대감은 깊이 깨닫고 다시는 장난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자기 꾀에 당하다. 온종일 밭에서 일을 하던 박서방은 피곤함에 부리던 소를 나무 등걸에 메어놓고 한잠 눈을 붙였다. 한숨 달게 자고 일어나 보니 소가 보이질 않았다. 골짜기 아래까지 찾아와 보니 자신의 소가 김첨지의 콩밭에 들어가 태연히 콩잎을 뜯어먹고 있었다. 박서방은 기겁을 하고 뛰어가 소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이미 콩밭은 엉망이 될 대로 되어 있었다. 아이, 야, 이놈아. 어째서 하필이면 성질 고약한 김첨지네 콩밭으로 들어갔어. 그 김첨지가 알면 당장 변상하라고 난리칠 게 뻔한데,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이냐? 응? 박서방은 소를 호되게 꾸짖었고 소는 두 눈을 꿈뻑거리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는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김첨지를 찾아갔다. 김첨지, 안에 있어? 에이,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아이고, 여러 말 말고 당장에 변상을 해주게. 박서방은 대뜸 불쾌한 목소리로 다그치듯 말했다. 변상이라니 갑자기 뭔 말인가? 내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네 소가 우리 콩밭에 들어와서 다 망쳐 놓았네. 그러니 어서 물어내게. 그러나
박서방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김첨지는 조금도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다. 허허허, 아이쿠, 별소리를 다 하는구먼. 말 못하는 짐승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변상해달라니, 그게 될 법한 소리인가? 더군다나 이 사람아, 어깨를 붙이고 사는 이웃간에 너무 그러면 못 쓰네. 어이, 난 그런 거 모르니 어서 변상이나 하게. 어허, 자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 나도 계산해야 할 것은 해야겠네. 우리 소가 자네 밭에서 콩잎을 뜯어먹는 동안 침을 많이 흘렸을 텐데 그 침은 인분보다 더 좋은 거름이네. 그러니 그 거름값을 내게. 그제서야 박서방은 잔뜩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서 껄껄거리며 웃었다. 사실은 자네 콩밭에도 우리 소가 들어가서 엉망으로 해놓았네. 하지만 이웃간에 어떻게 거름값을 받을 수 있겠나? 나 이제 그만 가보겠네. 에이, 뭐라고? 에이, 이런. 김첨지는 펄펄 뛰면서 억울해했다. 결국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당한 꼴이다. 그거 참 고소한 참기름 맛이네요. 5번째 이야기. 똥 누는데 열량이라고. 김선달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을 때였다. 당시 나라에서는 서울의 큰 거리 주변에 있던 뒷간들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임금을 비롯한 고관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한다는 이유였고, 어쨌든 그 후로 거리를 오가는 백성들은 급한 볼일이 생겨도 뒷간이 있는 곳까지 억지로 참아야 하는 고통을 당했다. 김선달 역시 다급한 상황이 생겼다. 급한 김에 그는 가까운 어느 양반집을 찾아갔다. 이리 오너라.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니시오? 지나가던 행인인데 잠시 뒷간 좀 빌렸으면 합니다만. 뒷간을요? 예, 그렇소이다. 그럼 얼마를 내실 건지요? 예, 한 양을 드리지요. 네? 한 양이요? 그렇담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한 양이란 말에 여인은 콧방귀를 뀌었다. 나 지금 급하다오. 단양 낼 테니 문 좀 열어주시오. 단양이라고요? 여기가 뉘댁이라고. 다른 데 갈 형편이 못 되면 열량은 내세요. 열량? 참. 좋소. 열량 낼 테니 문 좀 여시오. 옷차림이 잠옷 화려한 젊은 여인이 대문을 열고 나서 한쪽으로 비껴섰다. 외간 남자와 대면하기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뒷간이 어디 있어? 저 옆채 뒤안에 있어요. 지금 창자가 꼬이니 돈은 나올 때 드리지요. 네, 그러세요. 김선달은 두 손으로 허리춤을 움켜잡고는 불이 나게 여인의 손끝을 따라 뛰어갔다. 이를 다 보고도
동네를 반바퀴 돌고 올 시간이 흘렀는데도 뒷간에선 아무런 기별이 없자 여인은 뒷간 쪽으로 가서는 인기척을 내었다. 그러자 뒷간에서도 하는 기침 소리가 났다. 아이, 잘못되진 않았네. 아이, 근데 대체 뭘 이렇게 오래 본담? 여인은 다시 안채로 들어와 뒷간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땅거미가 문풍지를 타고 오르도록 뒷간 손님은 나올 기미가 없었다. 그럴수록 여인의 가슴은 조바심으로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 일을 어쩌나? 남편이 돌아와 외간 남자가 있는 것을 본다면 자기를 부정한 여자로 여길 것만 같았다. 여인은 겁이 더럭 났고 방 안을 빙빙 돌면서 안절부절 당황하기 시작했다. 콩알만해진 가슴을 안고 뒷간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인기척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 아이, 이보세요. 왜 그러시오? 볼일은 다 보셨나요? 아직 다 못 보았소이다. 아니, 무슨 뒤를 온종일 보세요. 나는 원체 뒤를 오래 보는 사람인데다. 지금은 배탈이 나서 한참은 더 걸려야 되겠소. 그럼 얼마나 더 보셔야 되겠나요? 아이고 배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자정은 넘겨야 될 것만 같소이다. 여인은 기절초풍이다. 당장 문을 열어 제칠 듯 흔들어대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 나오세요. 아니 일어나면 또 쏟아지고 일어나면 또 으르렁거리는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김선달의 느물한 말투에 여인은 앙칼진 소리로 따진다. 대체 신세는 왜 망친다고 그러시오? 우리 주인이 돌아오시면 난 어쩌란 말이에요. 볼일을 보다가 말면 병이 생긴다는데 어쩐다? 병이 생기면 의원한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자니 돈이 있어야지요. 자, 여기 약값으로 반냥 줄 테니 빨리 나와서 가지고 가세요. 여인은 뒷간 문 앞으로 딸랑하며 돈을 내던졌다. 이 병을 고치려면 그 단양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자, 여기 열량이에요. 얼른 가지고 가세요. 빨리요. 할 수 없군. 김선달은 바지를 추스린 뒤 어기적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여인은 김선달이 미처 대문을 넘어가기도 전에 문이 부서져라 닫아 걸었다. 마님 잘 계시구려. 뒷간 한번 잘 빌려 쓰고 돈 열량까지 받은 소인은 이만 물러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뒷간 좀 빌리자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느긋하게 잠자리에 있던 여인의 남편, 즉 고관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좋기 수십 명은 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뒷간을 빌리자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나리, 무슨 짓이라니요? 이 집에서는 뒷간을 빌리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토리오 열량씩 준다기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요. 얌요. 그렇지, 그래. 아이 뭐라고? 네 놈들이 제정신이냐? 아이고, 정신이 나가다니요. 어제 열량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에이 그게 누구냐? 저올시다. 어제 여인을 곤란하게 하여 열량을 받아간 김선달이 사람들을 몰고 왔던 것이다. 아이 그렇다면 네가 우리 집에서 뒷간을 빌려 쓰고 돈 열량까지 받아갔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허허허, 그건 이댁 마님께 물어보시구려. 아이 부인, 어찌된 일이요? 여인은 빨갛게 물든 얼굴로 전후 사정을 털어놓았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나? 그 김선달이 바로 유명한 봉이 김선달이고, 그때부터 행인의 급한 볼일을 빌미로 돈을 받고 뒷간을 빌려주는 횡포가 없어졌다고 한다.